여름 휴가 중에 맞닥뜨린 악몽 같은 순간 타고 가던 버스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생명을 구하며 저는 다시금 제 삶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동입니다. 소방관으로서 제 직업은 항상 긴장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휴가는 저에게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죠. 작년 여름 오랜만에 긴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자연 경관과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잠시나마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버스 추락 사고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강변을 따라 달리던 관광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고 저 역시 다른 승객들과 함께 그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한 아이를 구해냈고 그 과정에서 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방관으로서 경험한 그 극적인 순간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용감한 소방관들을 동경했습니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사람들을 구출하고 위험한 상황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모습은 저에게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소방학교에 입교했을 때 동기들은 대부분 체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입교 첫날 교관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여기 온 이상 너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는 사람을 구할 자격도 없다. 훈련은 끝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산불진압 모형 훈련에서는 땀과 연기가 온몸을 뒤덮었고 20kg 이상의 장비를 메고 수십 층 계단을 오르는 체력 훈련은 다리의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 나의 마음속엔 늘 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방학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체력 훈련부터 화재 진압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나를 한계로 몰아갔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거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훈련 교관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무거운 소방 장비를 착용한 채 가파른 언덕을 뛰고 연기로 가득 찬 모형 건물에서 생존 훈련을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소방서에서의 실전 경험은 훈련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창고 화재 현장에서 저는 선배들과 함께 빠르게 투입되었습니다. 연기는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고 눈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열기로 붉게 달아오른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 성동아, 준비해.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내던 작업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작업자를 끌어냈습니다. 나오는 길 저의 몸은 이미 땀과 연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구조된 작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저는 여러 번의 구조 활동을 통해 힘들지만 값진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매 순간 깨달으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견뎌낸 훈련 덕분에 저는 소방학교를 최우수 졸업생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투입은 한 아파트의 화재 사고였는데 초기에 신고와 현장 대응이 잘 된 탓에 별 어려움 없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동부터는 생과 사를 다투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출근한 상황에서는 늘 긴장감에 쌓인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0번째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황이었죠.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저는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모든 훈련과 고통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순간 그는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몇 년간 소방서에서의 생활은 치열했지만 보람찼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도 구조 요청에 매번 긴급 출동하는 일도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쌓이는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휴식이라는 작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갈망을 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저는 미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소 자연을 사랑했던 저는 미국의 웅장한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고, 특히 그랜드 캐년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은 잠시 내려두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여행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멋졌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지나 드넓은 평야와 광활한 하늘이 펼쳐질 때마다 저는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을 때 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구 맞아? 영화 세트장 같아. 버스 창가에 앉아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암 절벽을 바라보며 저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활기차게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랜드 캐년의 일몰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를 들르니 아름다운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소방관이 아닌 평범한 여행자로서 자연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경적 소리, 그리고 이어진 급브레이크. 버스가 휘청거리더니 모든 승객들이 자리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외치는 순간 버스는 통제력을 잃고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경적 소리와 함께 버스가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승객들의 비명이 뒤섞이는 가운데 버스는 급격히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꽉 잡으세요. 버스는 점점 속도를 내며 곧장강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자리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강물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쿵! 물이 차오르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제 소방관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붙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널 구할 거야. 무조건. 버스가 강물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승객들의 비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차 안에서 저는 소방학교와 소방서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떠올리며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먼저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몇 개 깨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공포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이 창문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깨진 창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그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멍하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시간을 끌면 다 위험해진다. 저는 먼저 여자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성동의 팔을 꽉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못 가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조건 너를 구해줄게. 알았지? 손을 꼭 잡아. 저는 아이를 저의 팔로 단단히 안고 깨진 창문 쪽으로 헤엄쳐 나아갔습니다.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버스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버스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물이 이미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구조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우선 창문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물 위로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 좀 잡아주세요. 성동은 창문 밖으로 아이를 넘기며 손짓으로 승객들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시린 감각과 좁아진 시야 속에서도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는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저는 단단히 박힌 의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창틀 조각과 짐들이 흩어져 있었고 물이 점점 더 차오르며 그녀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발을 이용해 의자를 밀어보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이렇게 강하게 박혔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한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포기하면 이 사람은 끝이다. 저는 물속에서 힘껏 자세를 잡고 다시 한번 의자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고 마침내 의자가 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제 손을 잡으세요. 여성은 울먹이며 성동의 손을 잡았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깨진 창문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은 이미 우리의 목까지 차올랐고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주변에 구조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을 안전하게 넘긴 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됐지? 모두 탈출했을까? 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조팀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 소방관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나올게요. 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물이 버스의 천장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이며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창문 근처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위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성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이분을 못 구하면 이 버스에서의 구조는 완벽하지 않아. 저는 물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물이 이미 코까지 차오르자 저의 폐는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숨을 참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남성을 단단히 부축하며 마지막 힘을 내 깨진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성을 끌고 나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제가 남성을 데리고 창문 밖으로 나왔을 때 구조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받아주세요. 저는 남성을 넘기며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강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도 위험하다.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다가와 저를 붙잡았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땅에 눕자마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구조가 끝난 후 승객들이 하나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제가 구했던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울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나 구해줬죠? 고마워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텼구나. 그 순간 아이의 가족이 다가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구조 현장에서 저는 비로소 소방관으로서 저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할 때마다 느꼈던 보람과 가치를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의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떠올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구조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저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증도 그날 구한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머물며 버스 사고 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인 소방관, 미국 관광지에서 영웅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그가 구한 사람들의 증언과 구조 당시의 사진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니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은 이미 뉴스로 퍼져나갔고 CNN에서도
특별히 저를 조명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자는 성동의 병실에 들어서며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성동 씨,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날도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소방관으로서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경험이 영향을 준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소방대원들은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서로를 믿으며 화재 현장에 나섭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어떤 위기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은 밤낮 없이 출동해 위험한 현장을 누비고 작은 불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죠. 저는 그 팀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그날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구조된 여자아이가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노트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썼어요. 노트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란다. 아이의 부모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우리 딸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와 부모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나는 단지 소방관으로서 내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그랜드 캐년의 붉은 협곡과 구조된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방관 김성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